안녕하세요. 남원 아영에 있는 지리산 자락이죠. 샤인머스켓 농가에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야라 제품은 비싸서 못 써먹을 제품인가 한번 철두철미하게 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농장에서 보실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제식 밀도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밀식 재배를 하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예, 나무 사이 간격이 8m 그리고 폭이 3m로 유지하시면서 남들에게 떨어지지 않게 수확량을 거두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비결에 대해서 들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송이가 사엽 위에 이제 착과되고 있는데 착과되는 송이 수가 전부 다 2개씩 아주 예쁘게 균일하게 잘 착과가 되고 있어서 후에 수확량 쪽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농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도 단비가 오랜만에 와요. 네, 진짜 단비죠. 그죠. 지금 저수율 전라도 너무 떨어져 있다고 들었는데 단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덕분에요. 저희는 근데 올 때 좀 고생했습니다. 고생하고 다니면서 좋은 걸 하나씩 얻어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찾아오신 분은 전라북도에서 이제 샤인머스켓 쪽으로 거의 최초로 이제 야라의 솔루션을 도입을 하시고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3년차 저희 거 쓰시는 거 3년차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농사 경력은 뭐 훨씬 더 오래되시죠? 저는 이제 캠벨 같은 경우는 좀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샤인머스켓은 재배 이제 올해 이제 8년차. 샤인머스켓 8년차시면 거의 처음 단계 아니죠. 하신 거 아닙니까? 자, 저쪽에 김천이나 상주분들보다는 늦죠. 아, 그래요? 네. 그분들은 몇 년 정도? 그분들은 벌써 한 10년, 12년 정도 됐죠. 그럼 대표님이 이제 캠벨은 아예 안 하시고 네. 다 샤인머스켓으로 품목 전환하신 네. 거고. 참 신기한 게 송이가 이렇게 네. 균일하게 2송이씩 달려 있는 게 사실 그렇게까지 저는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쭉 밭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전부 다 균일하게 이렇게 2송이씩 다 나와 있어요. 거의 지금 작년에도 거의 한 70% 정도가 2송이씩 달렸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농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식재 거리가 폭이 3m에 지금 저 주간 거리가 지금 8m. 3m에 8m? 네, 3m에 8m로 지금 돼 있어가지고 네. 지금 길게 나간 부분은 한 12m까지 지금 유인한 상태예요. 제식 밀도가 빡빡하지가 않네요.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에 비해서. 예, 근데 제가 이제 캠벨 했을 때도 네. 일반 농가는 2.5m 간격으로 했지만은 저는 7m, 8m 간격으로 농사를 짓었던 부분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도 보는 것은 틀리죠. 왜냐하면 또 저희 선배님 한 분 댁에 가보면은 그분은 30년이 넘은 캠벨 농사를 짓었는데 네. 그분들은 보통 보면은 8m, 10m 그렇게 농사하지도 일반 농가와 수량 차이 나지 않아요. 근데 다른 분들이 그냥 일견에 생각하실 때는 아무래도 주수가 많아야지 수확량도 좀 많아지니까 좀 빡빡하게 심어야 되지 않냐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농사 지을 때는 뭐 거의 이제 사이는 이제 한 가지 하나씩씩 다는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2송이도 이제 달아봤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뭐냐면 토양 관리 했을 때 네. 세력이 떨어지다 보면은 좀 문제가 되는데 세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은 네. 착과도 잘 되고 네. 당도도 어느 정도 이게 같이 올라가 주더라고요. 제식 밀도보다는 어쨌건 영양 관리랑 세력 관리를 제대로 해주면 수확량 자체 거두는 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의 뭐 일반 농가하고 따져보면 수량 차이는 얼마 안 나지 않아요. 오늘 아주 큰 팁을 얻어가는데 그럼 세력 관리는 어떤 식으로 좀? 이제 제가 이제 기존에 했던 방법에서 이제 또 야라 쪽에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일반 농가들은 거의 보면은 토양에다 뿌려놓고 이제 뿌린 상태에서 재배하면 보통 이제 1차, 2차 그래서 하다 보면은 뭐 NK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는데 저는 작년부터 이제 해보니까 관주를 해보니까 영양 관리하는 데는 좀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실제로 토양에 비료를 뿌리고 살포한 다음에 물을 대주는 것보다는 관주가 어떤 제품이 됐건 어떤 솔루션이 됐건 훨씬 더 영양 관리 유리한데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야라의 관주용 제품으로 저희가 새로 공급해드렸었던 야라 레가라는 제품 기억나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주
인기와 더불어 조금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관주로 쓰기가 너무 힘들다. 용해도가 떨어진다고 그러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왜냐면 이 야라비를 물에 이제 녹아 보면은 상당히 탁해요. 네, 야라 레가가. 내가가 그죠? 네. 내가가 탁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 어떤 방법을 하냐면은 어차피 지금 농가들 가서 보면 물탱크의 앞에가 전부 관주용 모다가 있지 않습니까? 네. 모다 부분에서 그냥 뒷부분에서 T자 앞부분에 나와서 T자를 연결하고 밸브를 양쪽 앞에 보면 지금 T자로 해서 내놨거든, 이게. T자로 해서 이렇게 물 빼놨어요. 여기 너무 지금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간다면은 모다가 여기가 붙어야 맞잖아. 깍두기가. 그렇죠. 네. 그럼 T자 나와서 잠그고 이놈 열고 돌아서 올라가서 저 안에가 말하자면 안에가 T자로 지금 이렇게 L자를 두 개 사용해서 밑으로 직선으로 내려가게 해놨어요. 땅에까지 요 정도. 이게 밑에 물이 뒤집어질 수 있게. 밑에 물이 뒤집어서 올라오게. 여기에서 이렇게 물이 쭉 와가지고 올라가서 여기서 그냥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까지 바닥까지 와서 관이 지금 여기까지 관이 연결돼 여기까지 있고. 있고. 여기서 한 10cm 정도 떨어져 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가는 거야. 물이 슝, 이게 슝, 물이 이렇게 완전 네. 이렇게 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 방식은 대표님께서 아주 잘 효율적으로 고안하신 것 같고 교반기를 돌리면서 제가 했을 때는 이게 한 10분 정도, 뭐 관주 오기 전에 한 10분 정도에서 20분 정도 이게 미리 비료 투입하고 계속 교반을 해서 한 맞아요. 30분 교환해주고 나서 보면은, 나서 관주를 해주고, 관주 후에 바로 물을 쏘아주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럴 때 그래놓고 보면은 이 통을 안에 들어가서 보면 실제로 남는 게 없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신, 그러니까 미리 좀 타두시고 네. 탈 때 충분하게 교반하시고 사실 얘네가 불용해도로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뿌연 것도 입자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무슨 뭐 여곽이라든가 점적관이 막힐 염려가 전혀 없어서 여과기에도 이제 막힌 게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죠. 뭐 연문 이렇게 가라앉는 게 없고 싹 해서 다 빠져나가니까 깨끗하더라고요. 대표님은 또 대표님 나름대로의 소용돌이 교반기를 만드신 거지. 예, 근데 근데 그런 시스템이 조금 구축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교반기를 충분히 돌려서 비로 충분히 녹이시고 관주를 하시면 사실 큰 이슈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레가가 사실 괜찮아요. 저는 계속 뭐 밀라도 들어갔고 나이트라보도 들어가고 뭐 FK 상온으로 다 많이 들어갔고 프로그램대로 하셨는데 계속 레가만 말씀드린 이유가 레가가 신제품이기도 하지만 되게 좋은 게 또 이제 과수 쪽에 정말 좋은 게 황산가리잖아요. 다 가리가 다 황산가리 얼마나 좋습니까? 샤인머스켓. 이제 보니까 지금 내가 제품이 거의 보면 지금 황성분이 생가기로 많더라고요. 맞아요. 높아요. 저도 이렇게 이제 쭉 보다 보면 네. 겉표면은 황산가리 표시가 안 됐잖아요. 네. 마그네슘 표시만 돼 있고. 마그네슘 표시만 맞아요. 돼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이게. 왜? 네. 성분 황성분이 맞는데 네. 마그네슘 표시만 했나? 네. 그게 상당히 의문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왜 저도 황성분을 표시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황성분을 좀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15-는 무려 황이 15% 들어있고, 네. 9-는 황이 32% 네, 그게요. 들어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그게 왜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 하는 의아한 생각이 많이 네. 들더라고요. 농가분들이 사실 중후반기부터 제일 많이 쓰는 비료가 인산가리랑 황산가리인데 그죠. 과수하시는 분들이 네. 당도 챙긴다고. 그러니까 레가는 그거에 비추면 아주 훌륭한 관주용 제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같은 경우는 지금 황산가리가 처음부터 들어가는 그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예, 프로그램 자체가. 프로그램 자체를 네. 보면 이렇게 비료를 보니까 내가란 비료를 보면 그런 부분들을 있다 보니까 근데 생육 이제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뭐 일반 재배에서 일반 비료 사용했을 때보다 좀 편안한 게 예, 잎을 봤을 때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보통 농가들이 잎을 봤을 때 빳빳하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만져보면은 부드러워요. 네. 부드러운 상태에 네, 이렇게 네. 딱 만졌을 네. 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마그네슘이 꾸준히 공급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마그네슘 결핍은 좀, 뭐 오는 걸 이제 못 느끼고, 늦게까지도. 이제 그런 거 부분들이 이제 있고, 저 그것도 궁금해요. 대표님 감사집이 그때 저희 레가로 맨 처음 밀라로 할까 레가로 할까 고민하시다가 네. 그때 레가로 제가 추천해드려가지고 작년 감사집이 레가로 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올 같은 경우 지금 눈 나오는 이제 부분이라 보면은, 네. 지금 뭐냐면 이런 지금 부분들 보면은 네. 거의 지금 절간이 지금 작게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보통 이제 4잎, 5잎, 지금 하나, 둘, 셋, 이제 4잎째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벌써 이미 꽂는
포도 송이는 달렸고 네. 달렸던 부분들인데 이제 이 이후에서 이제 얼마나 도장지가 나와서 쭉쭉 이제 커지나 네. 절간이 짧아지느냐가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죠. 네네네. 왜냐하면 절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농가들이 일하는 양은 적어지는데 그렇죠. 절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도장지도 나오고 길가지가 계속 나오다 보면은 맞습니다. 이거 따져야 되는 이제 일손이 많이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 제대로 못 따면은 어쨌건 그 숙기도 계속 늦어지게 되고 예. 근데 들어오면서 보니까 대표님께서는 뭐 지금 아직 초기긴 하지만 뭐 결핍 증상이라든가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이제 결핍 진상은 좀 이제 뭐냐면 몇 잎 정도 하면 여섯 잎 정도 이상 나오면 이제 뭐야 판명 되겠죠. 이제 판명 이제 나오죠. 이제 네. 결핍 현상이라든가 그런 현상이 나오죠, 많이. 근데 레가 자체가 세팅된 게 네. 관주용 제품이면서 토경으로도 가능하고 토경으로 살포를 했을 때도 그냥 일반적인 토경용 제품보다 용해도가 뛰어나니까 뭐 작용이 빠르고 흡수가 빠르다. 왜냐면 이 샤인머스켓 자체도 감사시비 하고 나면 얘 낙엽지면 못 빨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낙엽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을 레가 추천드렸던 거고 레가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초기 지금 생육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 역시도 지금 뭐 잎 나온 이게 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은 지금 세력이랑 보면은 어느 정도 뭐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근데 앞으로가 이제 관건이죠. 앞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대표님이 워낙 농사를 잘하시니까 잘 짓는 것도 아니죠. 이 지리산 인근에서 지리산 자락에서는 포도 제일 잘하시잖아요. 대표님. 아니요. 사람들이 다 배우러 오고 아니요. TV에서도 찍으러 오고 아니요. 대학 연구진들이나 다른 연구소에서도 대표님 실험 결과 막 가져가려고 하고 엄청나신 그런 분이 부분들은 뭐 이제 그 전에 조금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또 사이는 이제 처음 접해가지고 몇 년 농사 짓다 보니까 네. 또 이제 힘든 부분들도 있어요. 농가들이. 어떤 점들이 제일 힘들까요? 농가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지배린 철효하고 알속기 하는 부분에 이제 인건비랑 관계가 제일 문제예요.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앞으로는 인건비 때문에 농사 짓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그게 최관건이죠. 대표님은 지베렐린을 처리하실 때 어떻게 처리하실까? 1차, 2차를 다 1차, 2차. 그러니까 1차, 2차를 다 뭐 똑같은 걸로 가세요? 아니면 뭐 이제 보통 이제 1차에 보면 이제 지베렐린의 폴매트, 네. 2차에 이제 뭐냐면 지베렐린의 더크리 쓰는 농가들도 있고, 네. 더크리 1차에 할 때도 해보고, 근데 더크리 했을 때는 이제 과가 이렇게 크고, 과가 커지고 뭐냐면 그래서 가는데, 좀 뭐냐면 너무 단단해져요, 나중에. 네. 껍질이 두꺼워져. 네. 그리고 이제 1차, 2차에 더크리를 한 농가들을 보면은 속에 동공화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말하는 게 1차에 지베렐이 나오고 폴매트 하면은 2차에 더크리가 들어가고, 네. 이제 1차에 더크리한 농가들은 2차에 폴매트로 가고 그러죠. 그렇게 혼용해서 예. 번갈아 가면서. 예, 번갈아 가면서.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만족하세요? 이 프로그램, 야라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 지금 비료 자체를 써보니까 뭐 비료 자체에서는 만족을 해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해봐야 또 정확한 걸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비싸잖아요. 근데 비싸도 어차피 들어가는 양은 따져놓고 보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왜냐면 일반 농가들 보면은 거의 보면 뭐 영양제를 많이 치다 보니까. 그렇죠. 영양제를 많이 치다 보면 영양제 값도 무시 못한 거거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영양제는 사용하지 않아요. 비료하고 일부 들어가는 게 뭐 칼슘, 마그네슘 계통이지 뭐 특별한 영양제는 넣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농가마다 워낙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평당 영양관리 비용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샤인머스켓은 300평당 한 5, 60만 원? 5, 60만 원? 네. 그 정도가 좀 약간 합리적이긴 하죠. 300평에 150만 원까지 쓰는 사람도 있는 건데 5, 60만 원 정도 쓴? 5, 60만 원 선 나올 것 60만 원 같아요. 정도 잡으면은 그거다 뭐냐면 좀 플러스 될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근데 150만 원이 들어간다면은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거 아세요, 대표님의 비밀인데 네. 야라 거 비료 비싸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막 영양제도 하고 밝은제도 넣고 관주용 제품도 넣고 감사도 넣고 토경용 비료 넣고 그러잖아요. 그거 300평에 54만 원인가 55만 원보다 아래예요. 60만 원을 안 넘어요. 그럼 싼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따지면은. 근데 다른 분들이 이 포대 가격이 비싸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쓰는 양 대비하면 절대 비싸지 않다가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관행적으로도 300평에 5, 60만 원 쓰는데 야라 솔루션 야라 프로그램 쓰면 300평에 60만 원이 안 넘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더 잘 나올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쓰실 이유가 없지. 그렇죠. 쓰셔야죠. 근데 이제 농가들이 이제 경험을 하고 해야만이 쓸 수가 맞아요. 있는 거죠. 맞아요. 선뜻 저도 야라 제품 처음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했어요. 너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온갖 업체들이 대표님한테 다 올 텐데. 근데 저도 뭐냐면 제품이란 제품은 이 정도 뭐 다 좋다는 제품은 이게 업체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써보면은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럼요. 그렇지만 제 농약은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제품, 비료나 영양제를 써야지 무시되고 좋다고 쓰다 보면 농사까지 망쳐요. 맞아. 네. 그죠? 이게 포도나무 같은 경우 한번 이게 실패해버리면요. 네. 4, 5년 농사 못 지어요. 맞아요. 다시 나무를 식재해서 다시 심어서 맞아요. 키워야 하니까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일부 여기 뭐 과수 농가들 보면 그런 피해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가끔 한 번씩. 저희도 그러다 그래서 보면은 뭐 문제냐면 결국은 농가 피해지 어디서 보상받을 길이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작물이죠. 뭐 많이 힘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고소득 작물에 속하는 샤인머스켓 많이들 궁금해 하셔가지고 이렇게 샤인머스켓 농사 고수분 찾아가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농사 지으시는지 한번 물어보는 형식으로 영상 찍어봤고요. 이분이랑 야라가 같이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 이제 기비부터 해서 수확 후에 감사거름까지, 감사거름의 중요성도 많이들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들어가 있고요. 제품은 이제 야라밀라 컴플렉스, 야라리바 나이트라보 들어가 있고, 야라레가 15, 15, 15, 95, 26 관주용 제품 들어가 있고요. 야라테라 칼시니트, 물에 녹이는 관주용 질산칼슘 들어가 있고, 야라테라 슈퍼 FK30 굉장히 좋은 100% 흡수율을 보장하는 액상 인상 칼륨 100% 폴리인산 제품이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기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지역별로 시기가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시기 말고 월 말고 그 작기로 구분하셔가지고 비료를 시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곽이 구분해 놨고요. 그 다음 비대한 다음에 비대기랑 착색기 이렇게 구분을 해 놨으니까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품 같은 경우는 야라밀라 컴플렉스는 질소인산 칼륨, 하지만 굉장히 강조드렸던 질산트 질소, 폴리인산, 황산칼륨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뭐 칼슘 빼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량원소까지 들어가 있고, 그 부족한 칼슘은 야라리바 나이트라보, 질산 칼슘과 붕소가 같이 공급되는 형태의 제품으로 보충을 하고 있고요. 야라테라 칼시니트, 물에 녹이는 관주용 질산 칼슘 제품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야라레가 두 가지 제품은 뭐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야라의 관주용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6만 원대니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또 100% 황산칼륨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또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특이한 거긴 한데요. 영상 같이 찍으신 농사 고수분께서는 야라 레가를 감사 시비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랑 통화해가지고 증산작용이 지금 너무 없고 낙엽이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빠르게 흡수가 되는 형태의 제품을 원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야라밀라 컴플렉스로 원래 처방을 하지만 그분께는 야라 레가로 처방을 했다는 특이점이 있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으로 거의 100% 이 프로그램을 적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